네, 동키TV입니다. 흔히들 한국인들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느낀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보수 우파 정권에서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많을 정도로 아직 완벽히 체제가 정리되지 않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역사가 거의 가장 짧은 대한민국이 아직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를 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왔는데, 요즘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로 완전히 체제가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단순히 문재인이 싫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 누가 봐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한국인들 자체가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런 개념을 몰라요. 흔히 말하는 보통 일반인들, 사회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개념을 모릅니다. 개념을 모르는데 어떻게 한국이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개고기를 식용으로 하는 걸 반대하는 집회의 인터뷰에서 한 참가자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개고기를 먹을 수 있죠? 라고 말하는 거를 봤어요. 아니, 민주주의와 개고기를 식용으로 하는 것과의 연관성이 뭘까?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개념이 도대체 뭐길래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의 개념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의문이에요. 또 어떤 대깨문은 이런 말을 해요. 문재인 정권이 민주적이니까 물대포를 안 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물대포 쏘는 거 봤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대깨문의 머릿속에는 물대포를 안 쏘면 민주적이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무슨 공권력의 크기 이런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공권력이 강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럼 미국이나 영국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공권력이 강한 나라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하물며 문재인 정권은 물대포는커녕 요즘 보수 우파 집회 자체를 코로나라는 명분으로 아예 제한하고 있죠. 헌법상의 기본권은 어떤 명분으로도 침해가 안 됩니다. 집회의 시기나 방법을 법률로 일부 제한할 수 있지만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건 위헌이죠. 또 다른 사례로는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민주주의에 대립되는 말은 독재나 사회주의 정도겠죠.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입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개념을 민주주의하고 혼동해서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뭔지 이런 개념이 없어요. 충격적이고 안타깝지만 이게 지금 한국인의 수준입니다. 먼저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가 있죠. 이승만이 세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는 그런 자유에 기초한 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다수라고 해서 횡포를 부리거나 소수의 의견을 짓밟는 게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같이 존중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민주당이 180석의 힘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의 경우에 임차인을 두껍게 보호를 하더라도 임대인을 위한 장치가 전혀 없다면 이건 소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다소의 횡포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자유민주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이 인민민주주의죠. 저 바로 위에 있는 우리 북대지가 다스리는 나라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죠. 인민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겁니다. 촛불정치, 광장정치, 다수의 횡포, 요즘 소수의 소신 있는 의견은 극우 세력, 일배 이런 말로 매도돼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을 당하죠. 이런 게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개인보다는 사회 전체가 먼저고 이게 명분이 돼서 개인의 자유는 얼마든지 짓밟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민주주의. 코로나 감염이라는 명분만 있으면 개인의 자유쯤은 얼마든지 마구 침해해도 모두가 감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회. 이게 인민민주주의고 이런 건 사회주의랑 연결이 되죠. 국민이라는 거대한 어떤 추상적인 명분 앞에 개인은 희생되는 것이 당연한 이런 게 정당한 사회,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마치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서 군중들이 극중에서 주인공인 막시무스를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들어서 살려주는, 또 반대로 군중이 원하면 엄지손가락을 내려서 사람을 죽이는 이 고대 로마 제국에서의 그 광장 정치, 이 광란의 미개함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펼쳐지고 있죠. 오늘 을왕리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를 몰던 30대 여성이 50대 치킨 배달부를 사고로 치여서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서 그 사망한 피해자의 딸이 국민청원을 올렸죠. 여기에 또 25만 명이나 청원에 동의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수사가 시작도 제대로 안 됐는데 이렇게 다수의 압력에 의해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 수사 시작도 하기 전에 사형부터 시켜라, 무기징역을 줘라 하면서 감정에 치우친 대한민국, 법치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이런 모습이 과연 법치사회고 민주사회일까요? 저 청원을 올리는 분은 벤츠 여성이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불렀다면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변호사를 불렀다는 사정? 글쎄요.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법적인 문제는 아니겠죠. 누구나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보장된 국가에서 119보다 먼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어떤 이런 윤리적 결함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그 대중의 힘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런 청원을 안 하더라도 저 벤츠 여성은 자기가 지은 죄만큼 합당하게 처벌이 될 텐데 굳이 청원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요. 저 청원인은 이런 청원의 의도가 정확한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청원 내용에 보면 최고형을 선고해달라 이런 말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많은 국민들의 동의, 대중이라는 강력한 무기의 압력을 통해서 이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건 법치보다 감성이 우선할 수 있어서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저 글래디에이터의 장면과 뭔가 비슷한 그런 느낌 안 받으시나요? 이렇게 한국은 삼권 분립의 의미나 민주주의의 의미, 자본주의, 공산주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로 지금 전체주의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다수만이 정의이고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아주 잔인한 사회로 가고 있죠. 이런 감정적인 정치를 경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치라는 건데 이 법치의 가치는 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로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만이 권력이 돼버린 이런 미개하고 무서운 사회가 되어버렸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또 어떨까요?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고 공산주의는 모든 재산은 국가의 소유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어떤 사회든지 100% 자본주의, 100% 공산주의 이런 사회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엄연히 복지제도가 존재하죠.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다만 어떤 것이 주가 되느냐의 그런 문제겠죠. 한국 사회는 지금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동산을 지금 국가가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죠.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이제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개인의 회사인지 국가 소유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죠. 최근에는 내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 이런 30대 여성의 호소 글도 올라와서 화제가 됐는데 한국 사회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막상 가장 큰 재산인 그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가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자값밖에 안 되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만 가장 여러분들의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을 국가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는 거죠. 어디 그것뿐인가요? 문재인 정부는 포퓰리즘으로 지금 세금을 막 뿌리고 있죠.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이런 홍길동 같은 명분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막 침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만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상 지금 한국은 재산의 소유가 자유로운 그런 자본주의 사회라고 볼 수 없죠. 굳이 따진다면 공산주의에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2020년의 한국 사회는 개인의 자유가 중시되는 어떤 자유민주주의나 개인의 소유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취하는 국가가 어떻게 망했는지 아신다면 한국의 미래는 사실상 뻔하다고 보이는데 이제 대세의 흐름을 바꾸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국인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망국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어서 준비를 해서 저들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게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에이 설마 그렇다고 나라가 망하겠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각자 냉정하게 판단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